아주 못생겼는데? 자, 로체스터는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벌사가 강건대에 있는 방으로 간다. 그리고 얘기한다. 벌사 메이슨은 미쳤어. 그리고 그녀는 미치광이 가문 출신이요. 세 세대, 그러니까 3 제너레이션에 걸쳐 백치는 바이치 알지? 몰라. 아주 멍청한 사람. 백치와 미치광이가 나온 가문 말이요. 크리올 출신인 그녀의 어머니 역시 정신병자이다 술정병이었어. 이미 그 딸과 결혼하고 난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요. 자, 내 아내를 보러 갑시다. 그러니까 얘는 지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내 아내를 가서 같이 봅시다. 내 아내를 보면은 당신들도 로체스터가 얼마나 불쌍하구나. 그래서 로체스터가 제인과 결혼하려고 했구나. 당신들도 이해하게 될 거요. 참, 아, 희한한 녀석이다. 그런데 제인 지금 어떤 생각이야? 제인은 이제 속았다라는 생각이지. 알고 보니까 로체스터에게 이제 아내가 있었다. 자, 버사 방에 왔는데 방 끝쪽 어두운 구석에 사람의 형상을 한 무엇인가가 부산히 움직이고 있었다. 얼핏 보았을 땐 그 형상이 뭔지 구분할 수가 없었다. 겉으로 보기엔 네 발로 바닥을 기고 있는 것 같았다. 게다가 사나운 동물처럼 덤벼들 자세로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요게 이제 그 제국주의가 바라본 식민지 사람들.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줄 아는 동물. 그러니까 이 작품은 상당히 제국주의적 편견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영국인의 시선에서 이제 자메이카 식민지 사람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과 동물의 중간 정도로 보이는 거야. 자,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리처드는 자기 누나 저렇게 갇혀 있는 걸 보니까 좀 마음이 불편하다. 자, 그만 나갑시다 라고 하니까 로체스터가 말한다. 자넨 지옥이나 가버려! 그리고 갑자기 벌사가 이제 그 새창살 사이로 뛰어나와가지고 로체스터 목을 조른다. 그녀는 몸집이 거대했고 키도 사실상 남편과 거의 같았다. 게다가 뚱뚱하기까지 했다. 격투를 벌이면서 그녀는 남자 같은 힘을 구사했다. 벌사의 힘이 로체스터와 비슷하다. 어떻게? 먹이 잘 어, 줘? 먹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음식. 음식? 음. 근데 그 점에서 그렇다면 벌사의 힘이 로체스터와 비슷하다. 그래서 혹시 벌사가 제인보다 한 세대 앞선 페미니스트가 아닐까? 아빠는 생각한다. 즉,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 자, 생각을 해보자. 로체스터는 왜 벌사를 미쳤다고 생각할까? 만약에 벌사가 로체스터에게 남자와 여자는 평등해요 라고 말하면은 로체스터 어떻게 생각할까? 에이, 이 여자 미쳤구만.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잖아. 왜 로체스터가 벌사를 미쳤다고 주장하는가? 혹시 벌사가 8년 전에 로체스터에게 남자와 여자는 대등하다, 평등하다라고 얘기했다면 그럼 로체스터 입장에서는 분명히 여자 제정신이 아니구만.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고? 이거 미쳤구만.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리고 제인이 솜필드 3층에서 남성과 여성은 대등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응, 그때 왜 벌사가 비웃었을까? 몰라. 8년 전에 지도 그 얘기 했다가 여기 갇힌 거라면은 어떨까? 그럼 보사가 웃을만 하지 않을까? 지가 그 얘기하다가 갇혔는데? 우리 친구 사귀자. 그러니까 내 옆방 비어 있어. 로체스터 앞에서 그만 한번 해봐. 너도 한 8년 갇혀 있어 봐라. 재밌다. 그래서 이제 로체스터는 이렇게 그레이스 풀이 그에게 끈을 주자 그는 그녀의 양손을 등 뒤로 돌려 결박했다. 그리고 마침 곁에 있던 밧줄을 이용하여 그녀를 의자에 묶었다. 자, 좁은 방에 여자가 의자에 묶여 있다. 본 적 없나? 이 소설에서 그런 장면 나오지 않았나?
어떨 때? 제인이 사촌 오빠 쌍꺼풀 터뜨리고 붉은 방에 갇혔을 때. 그때 하녀 둘이서 제인을 끌고 가서 의자에 묶었잖아. 묶었어? 그러니까 묶었는데 이제 제인이 반항 안 할 테니까 풀어줘요라고 해서 풀렸었지. 근데 그때 제인이 의자에 이렇게 손목이 묶였었다고. 잠시. 어... 그러니까 자 여기가 이 벌사가 갇힌 방이 또 붉은 방이다. 자 붉은 방은 뭐라고 했지? 그 만성이요. 여자가 남자에게 반항하면 만성하는 거. 가두어서 괴롭혀서 남자 말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곳이 붉은 방이야. 그럼 벌사가 갇힌 방, 붉은 방 맞지? 로체스터에게 반항해서 8년 동안 갇혀있다. 근데 바꿔 말하면은 제이는 하루 만에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했는데 벌사는 지금 8년째 로체스터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다. 벌사는 8년째 지금 로체스터의 폭력에 저항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저항하던 벌사는 비참하게 죽고 이제 로체스터를 순종하는 제이는 행복해진다. 결말에서. 자, 그래서 이제 로체스터가 이제 이 벌사를 가둔 것은 아마도 이제 이 붉은 방에 가둠으로써 벌사를 순종적으로 만들려고. 근데 벌사는 8년 동안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정말로 그러니까 저항적인 여성은 벌사다. 제인이 아니라. 남성의 폭력에 저항하는 유일한 여성이다. 그리고 아빠는 여성의 폭력에 저항하는 거의 유일한 남성이지. 그런데 실패했지. 아니야. 아직은 성공을 가고 있는 과정이야. 실패한 게 아니라. 아빠가 아빠는 만두야. 관대하니까 저 주는 거야. 아빠가 만두야. 자, 저게 바로 내 아내요. 그리고 아까 그런 격투가 내가 아는 유일한 부부간의 포옹이요. 포옹은 이렇게 두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시오. 이 맑은 눈과 저 빨간 눈알을 비교해 보시오. 이 얼굴과 저 가면 같은 낯짝을 비교해 보시오. 이 몸과 저 살덩어리를 비교해 보시오. 즉, 이 영국 여성과 저 식민지 여성을 비교해 보시오. 어떨 때 좀 닮았는데? 이 둘은 상당히 닮았어. 그런 후에 복음을 전하는 성직자이고 법을 다루는 변호사인 당신들이 나를 심판하시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비교해 보면은 내가 왜 제인과 결혼하고 싶었는지 당신도 이해할 거요. 이런 괴물 같은 여자. 로체스터의 주장은 그거야. 그러니까 식민지 여자는 나의 인생을 망친 이제 짐승 같은 여자고, 제인은 나의 인생을 구원할 이제 어떤 순수한 영국 여자지. 로체스터는 그렇게 보고 있어. 그러니까 벌사는 자기 인생을 망친 여자, 제인은 자기 인생을 구원할 여자. 식민지 여자, 영국 여자. 그렇게 이제 목사가 이제 로체스터에게 그걸 목사가 들어보니까 로체스터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로체스터 막 이렇게 훈계하고. 뭐가? 목사가 이제 저 결혼식을 이렇게 중간에 주례를 하잖아. 그러니까 목사가 동의를 해야지 이 결혼식이 완성되거든. 그리고 이제 목사는 그 동네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착하게 살라고 이렇게 훈계하는 입장이야. 그래서 이제 로체스터를 막 나무라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무라고 이제 돌아갔는데 거기에서 리처드와 같이 왔던 변호사가 얘기한다. 저는 당신 삼촌의 변호사입니다. 응? 제 삼촌이라고요? 그분이 어떻다고요? 그분을 아세요? 메이슨 씨가 압니다. 에어 씨는 수년 전부터 자신이 설립한 교육회사 대표로 일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은 많이 모았는데 물려줄 친척이 없다 보니까 제인 에어 양을 몇 년 전부터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호사는 이제 돌아가서 제인 양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인 양에게 유산을 물려줍시다 하고 돌아와 보니까 제인은 솜필드에서 도망치고 없네. 그렇게 된다. 왜 도망쳤어? 로체스터 피해서.
왜냐면 로체스가 남아서 계속 이제 자기랑 결혼하자고 막 우기거든. 자, 제이는 방에 돌아왔다. 결혼식도 망쳤고, 로체스터는 유부남이었고, 제이는 난 이제 뭐 하나. 그런데 저 이름 아직도 안 나왔어? 저 벌사 그 이름. 볼사 이름 아까 나왔잖아. 뭔데? 로체스터가 언급했었잖아. 아, 어. 볼사 메이슨. 자, 그래서 제이는 이제 웨딩드레스를 벗고 불타는 열정으로 잔뜩 기대에 차있던 신부가 되기 직전의 제이네어가 다시 춥고 외로운 아가씨로 되돌아와 있었다. 아니 그런데 이상하다. 제인이 로체스터에게 노예처럼 갇혀있는 여성을 보면은 자기는 자유를 가르쳐서 해방시킬 거다라고 안 했었나? 했는데? 제인이 벌써 도와줬나? 그냥 가버렸잖아. 안 도와줬지. 자, 이제 그 사랑은 더 이상 그에게로 향할 수가 없었다. 이미 신뢰는 메말라 버리고 믿음도 파괴되어 버린 것이다. 이제 내게 있어 로체스터 씨는 과거의 로체스터 씨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생각하고 있던 모습이 아니었다. 나는 그가 나를 배반했다고 말하고 싶진 않았다. 제이는 생각한다. 로체스터님이 날 배반한 거 아니야. 로체스터가 제이를 속이고 배반했나 안 했나? 했잖아. 했잖아. 근데 제이는 아니야, 로체스터님은 나를 속이지 않았어.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내가 오히려 로체스터님을 배반한 거야. 참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여전히 나는 살아 숨쉬며 고동치고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었다. 제이는 로체스터가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다시 제이는 성경에 기댄다. 다시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하나님보다 로체스터를 더 믿었잖아. 근데 로체스터가 유부남이라는 걸 발견하자 이제 로체스터를 안 믿는 만큼 이제 다시 하나님을 믿는다. 멀리하지 마옵소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와줄 자 없사옵니다. 뭐 기도를 한다, 제인은. 그리고 이제 제인이 항상 이제 그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겪을 때 그 또 다른 제인이 나타난다. 얘는 성격이 좀 잔인해. 그래서 왜 로체스터가 잉글랜드 데리러 갔을 때 그 얘가 나타나서 그랬잖아. 제일 싸구려종에다가 네가 생각하는 제일 못생긴 얼굴 그린 다음에 거기다가 네 이름 써놓으라고. 자, 그 목소리는 내가 그렇게 하게 될 거라고 예언했다. 나는 내 결단력과 맞붙어 싸웠다. 이미 폭군처럼 변해버린 내 양심이 내 열정의 목줄을 움켜쥐고 이제 겨우 수렁에 그 겨날핀 발을 담갔을 뿐인데 뭘 그러냐고 조롱하듯 말하면서 서 있었다. 그러니까 자, 떠나. 미련 갖지 말고 라고 이제 명령한다. 안 돼. 내 혼자 힘으로 떨어져 나가야 해. 누구도 널 도와주지 않아. 내 스스로 내 오른쪽 눈을 뽑아야 해. 내 스스로 내 오른손을 잘라내야 해. 내 심장이 희생물이 되어야 해. 내가 사제가 되어서 내 심장에 못을 박아야 해. 그런 심정으로 딱 로체스를 버리고 떠나야 돼. 이렇게 이제 제인 안에 또 다른 제인이 명령한다. 자, 제인은 이제 목이 말라서 부엌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문 앞에 로체스터가 딱 서 있었다. 그러면 이제 제인 방에 문이 열리자 로체스터가 얼굴을 들이민다. 그런 사람도 내가 지금 내 실수를 후회하고 있는 것만큼 후회를 하지 못할 거요. 나를 조금이라도 용서해 주겠어. 독자 여러분이시여. 나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즉시 그를 용서했다. 자, 로체스터가 뭐 사과했나? 아니면 뭐 반성했나? 후회하라고 뭐. 얼굴 들이미니까 용서했다. 뭐 이렇게 쉽게 용서를 해? 그의 눈엔 너무나도 깊은 자책의 감정이 서려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진실한 회한의 감정이 묻어 있었고 그의 태도엔 너무나도 남자다운 힘이 배어 있었다. 아니 로체스터는 반성 안 하고 있다고. 근데 제이는 그의 눈빛에서 자기는 진정한 반성을 봤대.
아니, 로체스터가 반성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인이 로체스터의 눈에서 그 반성을 발견할 수가 있지? 자, 네 마음속에 아빠에 대한 존경이 전혀 없잖아. 응. 근데 아빠가 어떻게 너의 눈빛에서 아빠에 대한 존경심을 읽을 수가 있지? 그건 그냥 만들어낸 거야. 제인이 만들어낸 거야. 로체스터는 반성하지 않아. 그런데 제인은 로체스터를 나쁜 사람 만들기 싫어서 억지로 봤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우기고 있어. 자, 이 뒤쪽에 로체스터가 뭔 말 하는지 보자고. 로체스터가 정말 반성하는지. 자, 하여튼 제이는 나는 그의 눈빛에서 간절한 후회를 읽었다. 그래서 그를 용서했다. 허허. 자, 로체스터가 이제 키스를 하려고 하자 제인이 거부한다. 왜냐하면 이제 제인은 이제 키스는 이제 부부 사이에 하는 거다. 연인 사이에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틀림없이 당신은 나를 음모나 꾸미는 남봉꾼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소리요. 의도적으로 놓은 덫에 당신을 걸리게 해서 당신의 정조를 빼앗고 당신의 자존심을 강탈하고 사심없이 사랑하는 척 위장했던 비열하고 야비한 탕아 말이요. 빙고. 아빠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로체스터는 지금 당신은 나를 지금 오해하고 있어. 당신은 지금 나를 비열하고 야비한 탕아로, 그러니까 방탕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어라고 하는데 오해 아닌 것 같은데. 로체스터는 그런 놈 맞잖아. 자, 물론 내게는 이것보다 훨씬 더 고적하고 은폐되어 있는 펀딩장이라는 고택이 하나 있어. 거기는 그 주변에 그 좀 그림자도 많이 지고 좀 습기도 많고 해가지고 거기 건강이 안 좋은데 내가 벌사를 거기 보내가지고 벌사를 그냥 죽일까 하다가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썬필드에 가둬둔 거요. 그리고 이 펀딩장은 이 소설의 가장 마지막 공간적 배경이 된다. 제인이 다시 로체스터를 찾았을 때 로체스터는 이제 이 펀딩장에 가 있다. 그 로체스터의 별장이다. 로체스터가 낚시하고 사냥하는. 로체스터는 돈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1년에 이제 그 사냥하기 좋은 곳, 낚시하기 좋은 곳을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그 중에 한 군데야. 그래서 이제 여기 오래 사는 건 아니고 가끔씩 이제 낚시하거나 사냥하려고 여기에 가. 주인님, 내가 그의 말을 걸어막았다. 불행한 부인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말씀하십니다. 온통 증오심만 가지고 말씀하시네요. 복수심에 불타는 혐오감만 가지고요. 너무 잔인하세요. 부인이 미친 건 불가 학력이겠지요. 자, 제인이 말한다. 당신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부인이 미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즉, 제인도 부인이 미쳐서 갇힌 게 아니라 당신이 가둬서 미쳤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당신도 알다시피 신속한 출발을 위해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 당장 내일이면 떠날 수 있어. 이 집 지붕 아래에서 보내는 건 하룻밤만 더 참아달라고 부탁할 뿐이요. 그러니까 로체스 생각은 뭔가 하면은 내일 새벽에 우린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에서 다시 결혼식을 올립시다. 싫어. 자, 로체스는 지금 반성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아니. 그런데 어떻게 로체스의 눈빛에서 진정한 반성을 발견할 수 있지? 자, 근데 이제 제인이 말한다. 그러면 아델도 함께 데리고 가세요. 고독이라니, 고독이라니! 그가 화를 벌컥 내며 반복해서 말했다. 반드시 해명을 들어야만 하는 지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오. 대체 얼굴에 왜 그렇게 스핑크스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 바로 당신이 내 고독을 분담해야 하는 거야. 알겠어? 니는 내일 아침에 나랑 같이 유럽 가는 거야. 알겠어? 제인, 나는 본래 부드러운 남자가 아니오. 당신은 그걸 잊고 있어. 나는 오래 참는 사람도 아니고 침착하고 냉정한 사람도 아니오. 나와 당신 자신에 대한 연민에서라도 부디 내 맥박에 손을 대고 지금 어떻게 뛰고 있는지 느껴보시오. 그리고 제발 조심하시오. 자, 이건 부탁인가 협박인가? 협박인 것 같은데? 그리고 제발 조심하시오. 더 이상 나 화나게 하지 마시오. 이런 뜻이잖아. 얘 반성 안 하고 있어. 지는 지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보사 얘기를 한다. 내 아버지는 재산을 한데 모으려고 결심했어. 그게 이제 한정상속.
큰아들에게만 재산을 다 몰아주는 거야. 바꿔 말하면은 둘째 아들인 로체스터는 거지가 되는 거지. 그는 자기 재산을 나눠서 그중 상당한 몫을 내게 준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었어. 그렇게 되면 가문이 쪼개지잖아. 가문의 힘이 약해지잖아. 전 재산을 형인 롤랜드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결정한 거예요. 하지만 그는 또 다른 아들이 가난뱅이가 된다는 생각 또한 견디질 못했어. 그러니까 또 다른 아들 로체스터가 이제 형에게 전 재산을 몰아주면서 로체스터가 가난해진다는 것은 또 못 보겠다. 그래서 부잣집 딸과의 결혼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 만한 재산을 이제 아빠가 이렇게 볼살을 소개시켜 줬어. 그럼 아빠가 로체스터를 도와준 거야? 아빠가 로체스터를 속인 거야? 그건 도와주는 거지. 근데 로체스터는 아버지가 나를 속였어. 그 설명 당연히 줬잖아. 그런 일찌감치 내 묘사를 찾아주었어. 자,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자메이카의 귀족, 돈도 많아. 게다가 엄청난 미인이야. 와, 나라면은 정말 만약에 그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그런 잘 소개시켜줬으면은 아빠는 맨날 들을 거야. 딱히 지금 부인에게 불만 있다는 소리는 아니야. 절대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뭐 자메이카의 귀족에 돈도 많고 뭐 미인. 그녀는 내게 애교를 부렸고 내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매력과 교양을 아낌없이 과시했어. 그러다 보니까 자메이카 가서 막 거기에서 이제 그 분위기에 취해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채 깨닫기도 전에 이미 결혼이 성사되어 버렸어. 즉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결혼을 해버렸어. 아니 그게 말이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결혼을 했어. 모르는 사이에? 그게 말이 돼? 뭘? 보성이가 혹시 보성이가 모르는 사이에 결혼할 수 있겠어? 그건 평생에서 뭐 한 번만 할 수 있는데. 아니 뭐 꼭 한 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간에 결혼하는 거를 그냥 나는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내가 결혼해 있더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잘 이해 안 돼. 게다가 특히 로체스터는 저런 성격이 아니야. 로체스터는 뭐든지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성격이야. 근데 어영부영 이렇게 저 사람들 분위기 휩쓸리다 보니까 통 내가 결혼해 있더라. 로체스터는 그런 애가 아니야. 뭐든지 지가 결정해야지 되는 사람이라고. 장모 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었어. 근데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보니까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이 이제 짜고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돈만 가시면 되지. 그래서 그렇게 했어 얘는 실제로. 어쨌든 나는 그 여자와 그 집 2층에서 4년간 살았어. 그 기간 동안 그녀는 정말 내게 무던히도 많은 시련을 주었어. 지능이 얼마나 전능했고 애욕은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래서 이제 한때 로체츠는 막 자살하려고 막 권총을 찾았는데 그때 뭔가 이런 삶은 지옥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유럽의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더니만은 자기는 신의 목소리를 들었대. 저 여자를 손필드 3층에 감금하고 너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 나는 그런 신의 목소리를 들었어. 그건 신의 목소리였을까? 자기 자신의 목소리였을까? 자신을 그리고 곤충을 찰 리가 없잖아. 신이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런 나쁜 짓을 시킬 리가 없잖아. 유럽에서 불어온 달콤한 바람이 여전히 깨끗해진 나뭇잎들 사이에서 속삭이고 있었어. 오랫동안 말라버리고 검게 타버린 내 가슴이 그 소리를 듣고 벅차오르고 생기 넘치는 피로 가득 차올랐어. 떠나! 희망이 내게 말했어. 그리고 다시 유럽에서 살아. 그곳은 내 이름이 어떻게 더럽혀졌는지, 내가 어떤 불길한 힘을 떠맡아도 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아. 광녀, 즉 미친 여자. 그러니까 한국이라면 이제 머리에 꽂꽂은 여자를 영국으로 데려가도 좋아. 그녀를 적절히 감시하고 경계하며 솜필드장에 감금해. 그런 다음 내가 원하는 모든 나라를 여행해. 그리고 네가 원하는 온갖 새로운 인연을 맺어. 나는 그런 신의 목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신이 그렇게 내게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볼살을 가둔 거예요. 그 여행하는 명령? 그리고 또 웃기는 게 이상한 게 아버지와 형이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죽었다? 돌아가셨다? 그때부터 로체스는 볼사가 미쳤다고 얘기를 한다.
자, 아버지 쪽 재산이 대충 한 5만 파운드 정도 돼. 볼사 쪽이 한 3만 파운드. 그래서 아마도 이제 리처드와 협력해서 볼사에 가두는 대신에 아마 그 3만 파운드에 대해서 좀 이제 리처드에게 맡겨놓은 모양이야. 근데 이제 볼사가 죽어버리면은 그 돈은 남편인 로체스가 다 가져가거든. 그것 때문에 아마 그 리처드는 로체스터의 결혼식을 막았던 것 같아. 만약에 제인과 결혼을 해버리면 자기는 완전히 끈이 끊어져 버리잖아. 인연이 끊어지잖아. 자,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형이 사망하니까 갑자기 로체스터는 볼사가 미쳤다! 라고 하더니만은 볼사를 솜필드 3층에 감금한다. 그리고 이제 그, 자, 아버지 쪽 재산 5만 파운드, 볼사 쪽 재산 3만 파운드. 자, 돈이 넉넉하다. 그리고 누구도 내가 그 식민지 여성, 크레올과 결혼했다는 것을 모른다. 로체스터는 이제 유럽으로, 온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이 나라에서도 결혼, 저 나라에서도 결혼을 한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솜필도 돌아와 보니까 제인이라는 젊고 이제 똘망똘망한 여자가 있다. 로체스는 생각한다. 그러고 보니까 내 와이프 중에는 영국인은 없네? 로체스터는 영국 와이프를 가지려고 결심한다. 그게 제인이다. 자, 여기서 한번 보자고. 마침내 아버지와 형은 내 결혼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지 않았었어. 이미 끔찍할 정도로 혐오스러운 결혼의 결과를 경험하고 있었고 저갓집 식구들의 성격과 체질로 볼 때 소름 끼치는 미래가 찾아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내 결혼 소식을 처음 전한 편지에서 결혼을 비밀에 붙여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담았었어. 이상하다. 결혼식을 올리고 아빠와 형에게 처음 보내는 편지에서 절대 내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라고 편지를 썼대. 좀 이상하지 않아? 보선이가 결혼식을 올리고 자 아빠나 엄마한테 처음 전화를 한다. 전화해가지고 아빠 엄마 절대 내가 결혼했다는 얘기 하면 안 돼요 라고 할까? 나는 너무 귀찮아. 귀찮은 게 아니라 그건 이상하잖아. 결혼까지 해놓고 왜 내 결혼을 절대 그 비밀로 해줘요. 즉 로체스터는 미리부터 준비를 한 것 같다.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절대 자기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아빠와 형에게 편지를 쓴다. 로체스터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은 당시 유럽의 문화에서 이제 그 식민지 여성과 결혼했다는 것은 당시 이제 귀족들 사이에서는 따돌림 당할 이유거든. 그래서 로체스터는 뭔가 그런 걸 짐작하고 자기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숨긴 것 같다. 즉 얘는 결혼할 때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 같다. 볼사를 어떻게든 숨기기로. 그 후 나는 그녀를 영국으로 데려왔어. 끔찍한 여행이었어. 대안에 정말로 지긋지긋한 괴물을 데리고 탔던 거요. 마침내 무사히 그녀를 손필장에 들어와서 3층 방에 안전하게 머물게 한 뒤 나는 너무나 기뻤어. 그 후 10년 동안 그녀가 그 골방을 난폭한 짐승우리로 만들어 놓은 거요. 자, 볼사가 그 방을 짐승우리로 만들었나? 로체스터가 만들었나? 둘 다. 근데 저 로체스터가 볼사를 거기 가뒀다. 볼사는 설령 멀쩡했더라도 미쳤겠지. 어, 그러면은 짐승우리로 바뀐 것은 볼사 책임인가 로체스터 책임인가? 로체스터. 악귀 속을 말이오. 그러면서 이제 지가 가둬놓고는 지는 또 그 자기 집인 솜필드를 막 혐오한다. 왜 제인과 산책하다가 막 솜필드 보면서 막 짜증나는 표정 지었었잖아. 어? 왜 그 로체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 제인과 산책하다가 멀리서 솜필드를 보면서 막 솜필드에 대한 막 분노, 혐오 막 이런 게 얼굴 드러났었잖아. 아니 지가 가해자잖아. 지가 피해자가 아니라. 볼사가 그랬으면 이해가 돼. 볼사는 피해자니까.
어디로 갔느냐고 제인. 나는 신출귀몰하는 도깨비로 변했었어. 어디로 갔느냐? 3월의 여정처럼 이것저것을 내 멋대로 방랑하고 다녔어. 유럽 대륙을 찾았고 그건 모든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일장년의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유럽의 귀족들과 이제 막 논다. 다시 이 귀족들 모임에 끼어들기 위해서는 벌사의 존재를 감춰야 했을 거야. 왜냐하면 그러니까 로체스터의 아내가 식민지 여자라고 했다면은 아마 이 귀족들이 로체스터를 자기들 물에 안 끼워줬을 거야. 내 불변의 소망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착하고 현명한 여자를 찾는 것이었어. 그래서 그런 여자를 찾기 위해서 온 유럽을 돌아다녔어. 10년 동안 나는 이곳저곳을 다녔어. 처음엔 이곳 대도시를, 다음엔 저곳 대도시를 방랑하고 다녔어. 그래서 넉넉한 돈과 유서 깊은 이름의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사람들과 사귈 수 있었어. 나는 영국의 숙녀들, 프랑스 백작 부인들, 이탈리아 귀부인들과 독일 백작 부인들 중에서 내 이상형, 즉 이상적인 아내를 찾았어. 자, 생각해보자. 영국 숙녀들은 자, 결혼한 여자가 아니지. 어, 아가씨들이지. 어. 프랑스 백작 부인들이면은 이 사람들은 결혼한 여자야, 결혼 안 한 여자야. 백사? 백작 부인. 백작은 이제 그냥 귀족의 한 종류야. 백작의 부인이래잖아. 부인은 그러면 결혼했잖아. 자, 이탈리아 귀부인, 귀부인도 부인이잖아. 독일 백작 부인. 그것도 부인이잖아. 그 사이에서 내 진정한 와이프를 찾는 거였어, 내 꿈은. 그런데 유부녀만 만나? 어? 결혼한 여자들만 만나? 얘가 정말 자기 와이프를 찾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까? 그냥 거지 뭐. 그냥 유부녀들과 결혼한 여자들과 그냥 논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는 그 결혼한 여자들 사이에서 내 진정한 아내를 찾기 위해서 백날 찾아봐라. 그러면서 왜 웃는 거지? 그래서 나는 더 방탕하게 놀았어. 놀 수밖에 없었어. 와, 나는 울고 싶다. 그러니까 얘는 혹시 그러니까 그 얘의 목적이 그냥 방탕하게 노는 거 아니었을까? 그렇겠지? 그러니까 아내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결혼한 여자들과 방탕하게 놀고 싶다. 그건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벌사는 좋은 핑계를 준 거지. 벌사가 내 인생을 망쳤어. 그러니까 나는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난 이렇게 방탕하게 널 찾기 있어. 와, 아빠가 좀 저 정도로 뻔뻔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아빠가 이랬어 봐. 엄마는 당장 그날로 아빠를 이제 만들었겠지? 좋지. 좋다고. 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